정말 우리 당이 우리 후보들한테 힘이 되고 아니면 침이 되고 정말로 자문해 보아야.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 선거에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혁신을 이루었는지,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는지. 우리 당내 이야기는 비공개 때 말씀하셔도 되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신 그대로 장동혁 대표는 해당 발언이 끝나자마자 즉각 맞받아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부터 저렇게 파열음이 난 셈입니다. 아마 오늘 인천에서 벌어졌던 저런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기 위해서는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될 것이고, 오늘 아침에 드렸던 고언과 같은 이런 쓴소리들을 더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이젠 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노선을 바꾼다고 해서 아마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면은 이미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든 선거에 지금에서 하는 진심이 아닌 말씀을 하시는구나, 진심이 아닌 제스처에 불과하구나, 아마 그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장동혁 대표, 이제 노선 바꿀 시간은 이미 늦었다. 시간 늦었다. 장 대표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더 기대 안 한다라는 강한 비판을 남긴 겁니다. 인천 현장 최고회의의 분위기는 더더욱 살벌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인천 민심 정말로 처참할 지경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우리 후보들한테 힘이 되고 있는 아니면 침이 되고 있는, 뭔가 당이 중앙에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 선거에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제발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장동혁 대표 어제 저 자리에 있었죠. 네. 장 대표 면전에서 당이 힘이 되지 않고 짐이 된다. 비상체제 전환을 당내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장 대표 면전에서 얘기한 겁니다. 비상체제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장 대표의 일선 후퇴와 비대위 전환을 의미한 겁니다. 당이 짐이 되고 있다라는 강한 비판의 성토. 이걸 지켜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에게 뭔가를 기대하긴 이미 늦었다 라며 기대를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뢰, 신용, 당대표의 영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라고 많은 신문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제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런 얘기를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수없이 한 거 아니에요? 특히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다음에 거의 뭐 윤호개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제외하고는 저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저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뭐 폭망이다. 이런 얘기가 뭐 수백 번, 수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면전에서 짐이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감이죠? 아니, 이제 더 이상 뭔가 기대와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해도 장 대표는 바꿔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 뭐 이제 지방선거가 한 57일, 6일 남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노선을 바꾸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아, 선거 앞두고 뭔가 또 쇼를 하는구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마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후보들이랄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1야당 보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당이 국민의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디서 후보를 뽑고 오잖아요. 뭐 일부 시장 선거에서는 후보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하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정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역할, 보수당으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세훈 시장처럼 이제는 뭐 아무리 노선 변경해도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뭐 대구랄지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표를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 사퇴를 하든지 지금이라도, 아니면 제2선으로 물러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얼굴을 혁신적이고 개혁적 인물로 완전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선거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후보들이죠. 지금 다 하얀색 점퍼 입고 선거운동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또 당선된 사람들도 많이.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전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까지 당대표로서 오히려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뭔가 당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당의 짐이 됐다는 것들이 지금 뭐 여실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에 어떤 뭐 유튜브 나가가지고 뭐 당면 개정이랄지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뭐 당면 개정도 하고 뭐 빨강색 그 국민의힘 색깔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번 선거가 이기든 지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계속 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과 보수가 괴멸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당권만 갖고 가는 게 나의 정치의 목표다. 결과적으로 자기 한 명을 위해서 당을 희생하는 보수를 완전 괴멸시키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강한 개인적 비판 의견. 경향신문 제목을 보면 김유정 의원님. 네. 면전에서 비상체제 전환. 지선 지원 나왔다. 돌직구 맞은 장동혁. 면전에서 비상체제 전환을 의미한 윤상현 의원, 당 중진 의원이 강하게 포문을 연 거잖아요. 네. 비상체제 전환 이게 뭐 의미하는 겁니까? 장 대표 물러나란 겁니까? 물러나란 얘기죠. 물러나란 얘기다. 숱하게, 면전에서. 그렇죠. 숱하게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혁신선대위 만들어라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요구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면전에서 돌 짚고 맞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거의 돌 맞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못하고 민심을 제대로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도 많은데 지금 이런 얘기 할 거냐라고 화를 냈다는 게 그게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윤상현 의원의 변신이 참 놀랍긴 합니다.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했었는데 또 금방 저렇게 시류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구나라고 생각도 되지만 말인즉슨 맞는 말이에요. 윤상현 의원 말이 맞다. 네,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 했죠. 손범규 의원도 그렇고 전부 다 맞는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게 민심이고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첫 현장 최고위원회 아니었습니까? 어제가 급기야 첫 현장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런 마당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당대표가 뭐 했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당이 후보들에게 힘인지 짐인지 이런 얘기는 진짜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갔는가에 대한 정말 거의 저는 100%의 책임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려 화를 냈다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당원의 총합이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었잖아요. 그런 나에게 막 이러면서 화를 냈던 기억이 나는데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보기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오지 마, 찍지 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현장에 오지 마. 그리고 사진도 안 찍을 거야.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오히려 그런 인천의 분위기를 전달하면 정말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당대표가 할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딴 얘기 중요한 것도 많은데 지금 당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전달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바뀔 수 없구나. 포기했다. 그래서 소장파들도 포기했고 그 대신 선거 결과에 책임져라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아마 6월 3일 이제 거의 60일 채 안 남았잖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제 그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동 대표 반응은 어땠을까요? 면전에서 돌 맞았다. 김유정 의원 이런 표현 주셨는데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한 윤상현 의원의 발언. 장 대표 반응 어떻는지 보시죠. 우리 당내 이야기는 비공개 때 말씀하셔도 되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실 것들은 비공개 때 말씀 주시면 제가 다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또 앞으로 인천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비공개 전환 후엔 어떤 얘기 들어갔을까요?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 전환 이후 장 대표 비공개로 할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좋지 않다라며 회의장 나갔다가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에게 지도부 관계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라는 보도도 많습니다. 성질을 냈다는 건데 저 현장에 김효은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셨죠.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장 대표가 나갔어요? 중간에 이제 그 마지막 발언이 끝나고 어차피 그 뒤에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퇴장했다가 이제 좀 단정하게 하고 들어오셨고 단정하게?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죠. 마음을 단정하게? 화장실에 마음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본 비공개 회의를 시작을 했던 그 딱 사이였습니다. 그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지도부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왜 네. 그런 얘기하냐 공개적으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현장 최고위를 열게 된 이유가 그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여러 가지 이런 성과 같은 것들을 본인께서는 직접 나올 수가 없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인천시당의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좀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사실 정말 열심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당직자분들이 새벽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잘한 여러 가지 이 홍보에 대한 메시지가 언론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런 바람에서 이 현장 최고위를 시작을 한 것인데 결국에는 당내 분탕 혹은 뭐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 뭐 국민의 짐 이렇게 안 좋은 헤드라인들로 덮이게 되면 그 현장 최고위를 기획하고 또 목적을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호투로 돌아가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가 불쾌감을 표시를 한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이군요. 네, 왜냐하면 공개 회의 때는 우리가 모두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개 발언 때는 원래는 이 당협위원장님들이나 그 시당의 관계자분들에게 어떤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원래 제공되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후에 비공개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또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히 발언 기회를 줬던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정에 잘한 홍보를 하기보다는 이제 당내의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많이 손상된 것은 맞고요. 이어서 비공개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많은 지도부의 그 일원들이 좀 공개적으로 그 인천시당에서 일어난 그런 몇몇 발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항의 표시를 한 것 또한 맞습니다. 그렇군요. 팩트였다. 비공개로 해도 안 들으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텐데 그마저도 뭐라고 했다라는 건데 양태현 변호사님 지역구가 인천 계양이잖아요. 예. 인천이 국민의힘 윤상현, 뭐 아까 박종진 후보 또 유정복 시장 등등에게는 매우 사실은 험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천에.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 상황이죠. 배준영 의원의 지역구야 뭐 워낙 거기는 이북 접경 지역이라 배준영 의원이 잘 관리한다지만 몇몇을 제외한 인천은 사실은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힘든 데서 지금 싸우는 분들의 어찌 보면 장 대표에 대한 어떤 성토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승질냈다. 사실 이 인천은 뭐 배준영 의원이 계신 그 지역구도 지금 민주당 쪽으로 아주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천 전 지역이 민주당한테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지역이고 국민의힘에게는 반대로 험지예요. 국민의힘한테는 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저 자리의 주인공은 당 대표나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협위원장도 아니고요. 그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후보분들이 정말 주인공이거든요. 사실 그분들을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홍보를 하고 방송 카메라에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한 저 자리인데 사실 저는 뭐 지금 말씀 나온 대로 장동혁 대표 비판받을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공개석상에서 공개회의에서 저런 거를 공개적 비판을 한 거는 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 놓고 본다면 말이죠. 그 김효은 대변인 말씀대로 모든 헤드라인이 다 지금 장동혁 대표 비대위 물러나라 뭐 이런 걸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은 자기 공약이라든가 자기 모습을 드러낼 길을 다 상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정말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또 거꾸로 지도부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판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현장 최고위 가면은 비판 나올 건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라면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더라도 비공개에서 해라. 공개에서는 우리 뭐 후보들을 이렇게 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입틀막 논란 일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조율이죠. 뭐 말 조율이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그럼 경우도 비공개로 하면 듣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비공개로 하면 들으면 비공개로 할 텐데 비공개로 해봤자
안 들을 것 같다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비공개로 해도 안 된다고 공개로 한다는 거는 근데 그거는 사실 자기 하고 싶은 말 본인 어필만 되는 거지 후보 비공개로 생각은 해도 안 들으면 공개로 해도 안 듣는다 어차피. 이거 듣든 안 듣든 그건 대표께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어차피 안 듣는다. 근데 최소한 출마하고 자기 돈 써가면서 지금 뭐 선거사무소 내고 선거운동 네. 후보들을 생각해야죠. 전 굉장히 부적절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김문산 변호사님,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 안 된다라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상체제 전환하라. 이거 들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양태진 변호사님 말대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 선거에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근본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하고 이기려고 하면 근본적인 게 개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 회의 때 저렇게 쓴소리를 한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자기의 어떤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원인 책임은 장도익 대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쓴소리를 한 사람들은 이러한 지금이라도 노선 변경일지 이런 거 없이는 맨날 뭐 정책이네 뭐 후보들 나서가지고 어떤 뭐 선거운동을 해도 그건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인 걸 주문하는 거예요. 자, 이걸 비공개회 때 얘기했다고 하면 오히려 마치 국민의힘은 다 입 딱 다물고 장도의 노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막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걸 후보들 위한 자리다. 최고위원회의잖아요. 첫 최고위원회를 현장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가면 다 이런 소리 할 거니까. 아니면 비공개 민사행보 하듯이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도 비공개로 해야죠. 현장을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래 아주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쓴소리를 들으면 귀담아 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귀담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오히려 왜 비공개 때 이 얘기할 얘기를 왜 공개 때 이 얘기였냐고 하면서 지금 쓴소리하는 사람을 타박을 하고 있잖아요. 저런 모습이 오히려 이제 국민에게 보일 때는 아주 정말 표를 주고 싶지 않는 모습. 국민이 하지 말라는 행동만 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현장 회의를 안 하는 게 더 좋았죠. 두 분의 각기 다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 장면을 보며 장 대표는 이미 늦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도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SNS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며 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인천 상황 방금 보셨고 서울 상황 오 시장 통해서 보셨고 대구입니다. 이진숙, 저에 대한 컷오프는 불공정과 부정의였습니다. 공천 배제 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당 중앙에서 결정한 것에 조금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곳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북한이냐 이거예요. 북한이냐. 왜 나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북한이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거듭 재보궐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은 북한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흰색 옷을 입고 여전히 대구시장 선거에 뛰고 있습니다. 자, 대구 박부라는 민심이 천심이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라며 흰색 옷을 입고 흰색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유정 의원님 네. 여론조사를 제일 잘 나오고 초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를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당내 이진숙 전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하나도 없다. 당의 어떤 규칙을 따르더라도. 그리고 누구 하나 왜 도대체 컷오프가 됐는지를 아직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온 이유가 두 가지인데 크게 쓰일 뿐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내가 일부러 흔들었다. 이 두 개밖에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것 또한 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정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없는 거죠. 북한 얘기도 했던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러니까요. 그 맨날 민주당 보고 색깔론 제기하더니 당내 지도부를 향해서 색깔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런데
이진숙 후보의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컷오프 됐을 때 전화 걸었는데 받지 않았고 다시 콜백도 없었다. 아, 장 대표가 전화를 안 받고 안 받았다. 답장도 안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장동혁 대표가 저라도 찾아가서 만나겠다. 뭐 지금 이제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를 만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뭐 일할 분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컷오프 됐을 때 전화도 안 받아놓고 이제 와서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런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재보선 믿냐?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선 공천을 준다는 얘기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어디를 줘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에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안 한다면 거기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꽝. 예, 꽝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선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현역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그 자리겠죠. 고성국 씨는 경기지사이기도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냥 시체말로 매기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래서 이도저도 확실한 얘기는 없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얘기는 계속하면서 본인은 거의 팽당하는 느낌이니까 이준수 후보로서는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무소속 출마를 본인은 그 선언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재보선 출마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구시장 경선을 4월 뭐 20 며칠 날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보선 공천은 그 이유가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뭔가 계속 지금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알려야 되는 것이고 선거운동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그게 본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거라고 정무적인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주호영 의원에게도 선당우사 해주십시오. 뭐 본인이 얘기할 것처럼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그러고 말았고 전혀 뭐 전화를 하거나 둘이 뭐 만남을 가진 후에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선대위원장 시키라고.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이진숙 그 후보의 경우에도 이렇게 뛰고 있고 만약에 무소속으로 정말 출마할 경우에는 당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도 본인이 뭐 나라도 만나겠다라고 하지 말만 하고 있잖아요. 말만. 뭔가 액션이 없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107명 전륜 결의문 만들어 놓고 후속 조치 없는 거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인천시에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 왜 딴 얘기 하느냐. 아니 지금 인천시의 중진 의원들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인천시에 필요한 게 당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면 동문서답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 빼고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참 딱합니다. 제가 보기엔. 장 대표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장 대표, 언제든 열려 있으니 찾아와도 좋고 시간 말해주면 찾아갈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 이정현 공관위가 사퇴했을 때 장동혁 대표에게 내 전화했었다. 받지도 않고 콜백도 안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콜백 안 했어요. 김현 대변인. 그래도 전화는 한 통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떨어졌는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네. 그러면 전화라도 당대표가 받거나 콜백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네, 차마 우리가 또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또 저 아래쪽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물 밑에서 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콜백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연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콜백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즉시는 콜백이 없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도부와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됐고 당시에 이제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부에 있는 분들께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전원 경선을 붙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때에도 당 내에서도 상당히 의견 차가 많았었기 때문에 하긴 대변인 말을 따라 보면 그때 박성호 대변인이었나요? 당대표 뜻과 다른 결정이 공관위에서 나왔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당대표와 최고위에서 바로잡지는 않는 겁니까? 그 공관위는 물러났는데.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호영 의원께서 가처분 신청을 하셨고 네. 그것이 이제 기각이 되면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좀 이따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김영환 전 지금 현재 지사와 이 두 후보님의 이 차이는 당원 당규에 있는 이 규칙을 그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그 차이만 법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환 법원 판단은 장 대표가 또 비판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관위에서 그렇게 책임지고 이제 사퇴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컷오프 문제라든지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이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이제 빨리 다음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자고 했었고 또 이진숙 현재 후보님에게는 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당시에 이 컷오프 결정문에서 더 크게 쓰일 뿐이고 더 크게 쓸 네, 뿐. 그렇게 또 이제 언급을 사실 노골적으로 한 것과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요 그러면? 어디에 대구에서 쓰면-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네, 이건 저의 뭐 추측입니다. 네. 네, 공천에 대해서는 함부로 제가 또 이렇게 예. 네,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후보가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 예. 그렇게 공천을 받는 것을 이렇게 어찌 보면 노골적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네, 화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그래도 설득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진숙 후보에게 이렇게 지금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물밑 협상 중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쉽지 않은 그런 협상이고 또 이진숙 후보의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누구보다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아무쪼록 당에서 좀 열심히 찾아가고 또 설득을 해서 빨리 이 국면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말해주면 찾아가서 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당은 이진숙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좋고 뭐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찾아가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태현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의 그 공천심사위원이었죠. 네. 지역 인천시당. 네, 네, 네. 그죠? 잘 아실 텐데 공천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인용한 법원 판결 나왔을 때 장 대표가 법원 판결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장 대표도 동의하지 않은 이정현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나왔는데 법원의 가처분 기각을 따르겠다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언제부터 법원 판단을 그렇게 잘 따랐는지가 배치되니까. 두 번째는 보통 찾아가서 만나고 어디 더 크게 쓰임 받겠다 설득하는 건 컷오프 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예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하지만 장동혁 대표 말씀이 좀 횡설수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언제는 가처분 결정을 막 비판하고 심지어 그 가처분 재판부 판사까지 비판하시다가 또 언제는 또 가처분의 또 뜻에 따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또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뭐 컷오프 시켜놓고 전화할 땐 받지도 않아놓고 이게 막 시끄러워지고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또 대구시장 계속 무소속으로도 완주하겠다는 뜻을 보이니까 이제 와서 뭐 국회에서 더 크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이랬다가 만약에 그 말 듣고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에 협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또 막상 재보궐 공천에서 또 공천 안 줘버리면 정말 낙동강 오래 가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만 쓰인다고 했지 재보궐 공천 지역을 뭐 개항을 이렇게 줘버리면 그건 아니 뭐 충분히 뭐 저희는 개항은 뭐 인재들을 환영하는 곳이니까 좋지만 그래서 저는 이인숙 위원장께서도 결국에는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보다는 당에서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구나 아니면 뭐 본인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 재보궐 공천을 준다고 하면 아마 당이 결국은 순응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6명, 2명 뺀 나머지 경선했을 때 그 경선 결과 나오는 1위에 만약에 현역이라면 그 지역구를 공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같은 대구니까 그 만족스러운 곳이겠지만 그러다가 원외가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비슷비슷하던데 지지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쭉 가야죠. 이게 뭐 이미 브레이크 걸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야지 국회의원 보궐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마 본인의 판단 하에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전 정말 장동혁 대표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약간 이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정치 행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신탁이라도 받으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양태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강한 비판의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대표 입장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